남에게 잘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을 적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빌려달라는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사라지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착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깊이,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이란 강인한 의지와 결합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칼날이 된다는 것을. 칼날은 번쩍이지만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베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착함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착함을 발판 삼아 당신을 짓밟으려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마음을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되 무턱대고 맡기지는 마라. 사람은 도와주되 내 삶을 잃어버리지는 마라. 착한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이 비옥하면 큰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지만 잡초가 무성한 땅에 던져지면 금세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착하다는 건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부탁은 거절해야 하는지, 언제 내 삶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 진심을 알아준 사람도 있었지만 나의 믿음을 악용한 이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단순히 착하다는 이유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현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당신의 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가장 크게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자기 인생의 무게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이 급하다며 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지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나 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 앞에서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고 나는 내 손으로 한 인간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도움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남겨두는 것이라는 걸. 착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결국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도움을 밑거름 삼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 착한 마음은 첫 번째 부류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두 번째 부류에게는 독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착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무한히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내 삶의 고갈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착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 있는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 남을 돕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착함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내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지만 거기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짐더미 아래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나는 단언합니다. 착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착함은 분명히 약점이 된다.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키고 더 큰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돈이야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된 인간관계는 내 시간, 내 정신, 내 의지까지 갉아먹습니다. 사업 초창기, 나는 수많은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달콤한 말을 내세웠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힘을 합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윈윈하는 거래입니다. 그 말들 속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내 착한 마음, 즉 함께 잘해보자는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신뢰를 담보 삼아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결국 그 무책임한 동업은 내게 손해만 남겼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이 상대의 욕심과 결합하면 반드시 비극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착해서 손해본 것이 아니라 착하지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입니다. 착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분별을 잃는 순간 세상은 그 착함을 약점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늘 강조했던 건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되 눈을 크게 뜨고 살아라. 착하다는 건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지 내가 속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실패는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은 언젠가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실패는 내가 애초에 분별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착함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이용합니까?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과 그 선을 함부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일수록 그 선을 분명히 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키워가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큰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을 허락하는 순간 그들은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끝은 늘 내 몫의 손해였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율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망설입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연이 끊어질까 걱정해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연이 거절 한 번으로 끊어진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짜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내 가족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좋다. 그러나 그 도움 때문에 네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너를 잃고 주는 도움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늘 시험을 던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없는 착함은 결국 자기 인생을 태워서 타인의 욕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강조합니다. 착한 마음은 빛이다. 그러나 그 빛이 불씨가 되어 내 삶을 태워버리지 않게 하라. 착한 마음이 왜 인생을 무너뜨리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짐을 들어주고 나 대신 책임을 져준다면 그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착한 사람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내가 처음 쌀가게를 운영할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외상으로 쌀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에 매번 웃으며 외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장부에는 갚지 않는 빚이 쌓였고 내 가게는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착한 마음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번 외상을 허락하면 두 번을 요구하고 두 번을 허락하면 세 번을 요구합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이 내주다가 무너집니다. 나는 이때 마음을 다잡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 원칙 없는 착함은 인생을 좀먹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착함은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베푸는 착함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착하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발판이 되고 착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받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 더 약해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책임감의 유무였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갚으려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빚이 아니라 권리로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도 진심을 보이겠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욕심에 따라 얼마든지 가면을 씁니다. 착한 마음은 그 가면을 뚫어보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겪은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형님처럼 모시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충성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순간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착하다며 믿었던 것이 결국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끝까지 검증하라. 마음을 주되 경계를 허물지는 마라. 착하다는 건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경계조차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 내 꿈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나는 자주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꽃과 같다. 그러나 울타리 없는 꽃밭은 금세 짓밟히고 만다. 꽃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동시에 가시도 필요합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오래 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무에게나 꺾이고 있는 꽃입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착하다고 해서 너를 살려주지 않는다. 세상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원칙 있는 자를 믿는다. 착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그 증거입니다. 쌀 장사를 하든 공사를 맡든 혹은 회사를 세우든 늘 주변에는 나의 착함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 착한 마음을 곧장 내어주었고 그 결과 상처와 배신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착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믿음을 선물처럼 아무에게나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공짜 자원으로 여깁니다. 결국 그 믿음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당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믿되 반드시 시간을 두고 본다. 진심은 하루 만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운 뒤 내 인간관계는 바뀌었습니다. 더디게 시작했지만 한 번 믿은 사람은 오래 갔습니다. 나의 착한 마음도 더 이상 함부로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착함을 존중할 사람인가? 아니면 약점으로 삼을 사람인가?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와도 속으로는 당신의 빈틈을 계산하는 자들. 그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하며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큽니다. 이번만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들의 짐은 당신의 어깨 위에 얹히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휘어집니다. 착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진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도와라. 그러나 네가 설 자리는 반드시 지켜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삶의 그림자가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늘 내게 기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싸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나약해지고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착한 마음으로 지탱해 줄수록 그는 자기 두 발로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착함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떤 도움도 결국 독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마음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착한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가난도 아니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내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계약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상대방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믿음 하나면 되지요. 나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쓰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믿음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 결국 나는 원칙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 착한 마음 하나로 넘어갔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착한 마음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원칙 없는 착함은 언제나 배신으로 끝난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믿되 반드시 확인하라. 도와주되 반드시 네 선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 착함은 너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결국 복이 온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착하면 복이 온다. 그러나 착하면서도 분별이 있어야 복이 머무른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착함으로 인해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또 착함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바로 그 작은 허용이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직원이 자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달에 꼭 채워 넣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말을 믿고 넘어갔다면 그 작은 구멍은 곧 큰 구멍이 되었을 겁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착한 게 아니다. 그것은 더 큰 파멸을 부르는 비겁함이다. 착한 마음은 상대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자리에 쓰이면 결국 그를 더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책임 없는 사람에게 무한한 착함을 주면 그는 점점 더 책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착함은 꽃이고 원칙은 뿌리다. 꽃만 화려하게 피우고 뿌리를 놓친다면 폭풍 한 번에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은 반드시 원칙과 함께 갈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원칙 없는 착함은 결국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원칙 있는 착함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은 지금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나는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돈을 내어주고 자기 기회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희생을 감사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할 뿐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도움만 주시면 곧 큰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때입니다.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다. 거절은 자기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구라는 다른 이름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늘 강조합니다. 착하되 어리석지는 말라. 도와주되 무너지지는 말라. 착한 마음은 칼과 같습니다. 손에 쥐고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베는 흉기가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빛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를 불러들이기도 한다. 빛은 주변을 밝히지만 그 빛을 탐하는 이들은 그림자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웃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이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설마 하며 눈을 감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현대를 세울 때 가장 경계한 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고 돈은 벌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사람과 얽히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 착한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나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을 약점으로 알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결국 당신은 자기 인생을 지키지도 못한 채 남의 욕심을 키워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항상 가르쳤습니다. 착한 건 좋다. 그러나 반드시 눈을 떠라. 네가 누구와 함께 걷는지 보아라. 착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칙. 둘째, 용기. 원칙이 있어야 선을 넘지 않고 용기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착한 마음은 결국 당신을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 하고 남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거래하면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까다롭지만 공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정함과 단호함은 오히려 신뢰를 불러옵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지키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원칙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써 관계를 오래갑니다. 착한 마음은 따뜻하지만 원칙 없는 착함은 결국 우유부단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함은 존경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책임과 원칙 위에 선 착함은 존경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무게를 가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공도 사람을 통해 왔고 실패도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무너지지는 마라. 착한 마음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착함이 잘못 쓰이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남의 인정에 목매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착한 마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렸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도와주되 내 선을 넘지 않게 한다. 둘째, 믿되 반드시 검증한다. 셋째, 착함에 책임을 더한다. 이 원칙을 지키자 내 착한 마음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건 착하지만 분별 없는 태도입니다. 착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하고 따뜻하면서도 원칙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착함은 남을 살리고 동시에 나를 지킨다. 그것이 없으면 그 착함은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가 되고 맙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착함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칙 있는 착함 덕분에 신뢰를 얻고 평생을 함께할 법과 동지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분별. 분별 없는 착함은 나를 무너뜨렸고 분별 있는 착함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을 버리지는 마라. 그러나 반드시 지혜와 함께 써라.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다가 생을 마치는 건 너무도 허망한 일입니다. 당신의 삶은 남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과 꿈을 위해 존재합니다. 착한 마음은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잘 지키면 따뜻한 난로가 되어 자신과 주변을 살리지만 잘못 두면 집을 통째로 태우는 화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은 지금 어떤 불씨입니까? 당신을 지키는 불씨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태우는 불씨입니까?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운명은 위로 끌어올려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모르게 밑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작은 흙 한 줌이 떨어져도 물빛이 흐려지듯 한 사람의 습관과 기운은 곁에 있는 이의 삶까지 바꿔놓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조차 온전히 이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늘 가슴속에 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길을 나는 가겠다. 그의 개척 정신은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땀 흘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주영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불러오는 것이다. 그가 만난 인연이 운을 만들었고 신뢰를 지킨 동지가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그 작은 기회들이 모여 오늘의 현대그룹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늘 경계했습니다. 운을 빼앗는 사람. 겉으론 화려한 말로 감싸지만 속으로는 비겁한 사람. 순간의 이익 앞에서 쉽게 신의를 버리는 사람. 약속은 입으로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한 분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 곁에 머무는 순간마다 보이지 않게 당신의 운을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맑아지기도 탁해지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에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당신을 위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뚜렷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의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리, 요즘 세상에선 조금 낡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것을 사람의 도리, 곧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이라 여겼습니다.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신의를 저버리면 겉으론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재료도 빠듯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번엔 무리입니다라며 거절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꼬박 세우며 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은 저리고 눈은 흐려졌지만 결국 기한을 마쳤습니다. 납품을 받은 거래처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는 무려 10년 넘게 변함없이 정주영과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번들어한 말로 신뢰를 얻었지만 막상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은 감추고 남 탓만 하던 그는 몇 년 뒤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남았지만 신뢰도 운도 모두 떠나버린 겁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곧 운을 지키는 것이다. 눈앞에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치솟아 주변을 태워버리고 결국 자신까지 죄로 만들고 맙니다. 정주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몰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운을 잃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날선 말 한마디로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그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회사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유능했고 성실했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고함을 치고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을 붉히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했습니다. 능력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외부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그 직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의 실수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신뢰는 무너졌고 결국 중요한 계약도 무산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화가 얼마나 큰 손해를 부르는지.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큰 그릇은 화를 삼키고 차분히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화를 참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 뒤에 숨은 감정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운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곤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마음부터 다스려라. 그래야 운이 내 곁에 머문다. 운은 고요한 마음에 모입니다. 큰 소리보다 차분한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신뢰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가지만 그 속엔 그 사람의 인품과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뿐인 자는 신뢰를 잃고 결국 운도 잃는다. 그가 젊었을 적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말은 힘찼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감이 다가와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그 순간 정주영의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곧 신뢰의 뿌리이자 운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정주영은 늘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는 결코 가볍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고 한 번 입 밖에 낸 일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때론 무모해 보였어도 바로 그 신뢰가 주변을 움직이고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면 그것이 곧 큰 신뢰로 자란다. 신뢰가 쌓이면 운은 반드시 따라온다. 입으로는 온갖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 그런 이들은 초반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 홀로 남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한마디를 지켜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운의 문을 열게 됩니다. 정주영은 늘 강조했습니다. 게으른 사람 곁에 머물면 결국 너도 게을러진다. 운을 빼앗는 사람 중 또 하나의 유형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처음엔 착해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오래 머무르면 묘하게 나도 느슨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할 수 있는 일도 대충 넘어가며 결국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다. 돈보다 무서운 건 시간을 훔쳐가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새벽이면 소 한 마리를 몰고 산을 넘던 농부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흙을 일구면서 깨달았습니다.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밭은 잡초로 가득 차고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게으름은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한때 그는 공사판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힘도 세고 기술도 좋았지만 일하기 싫으면 빈둥대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던 그가 결국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었죠. 정주영은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곁에 있으면 내 운까지 잃어버리니까. 운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비록 느려도 꾸준히 걷는 자에게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당신의 발걸음을 묶고 눈앞의 기회마저 놓치게 만듭니다. 결국 부자가 피하는 네 번째 부류는 바로 게으름에 젖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영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시작하기도 전에 말합니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괜히 힘만 빼지 말자.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가 맨손으로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곁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나의 불씨까지 꺼져버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앞서고 가능성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말은 얼핏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과 실패 경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입니다. 정주영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된다는 말이 나올수록 그는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부정적인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작은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대한민국 산업의 기적을 써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정적인 자와 오래 있으면 내 운까지 말라버린다는 것을. 그러니 그들은 철저히 거리를 두고 대신 꿈꾸는 자, 도전하는 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운은 희망을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자 곁에 머뭅니다. 정주영은 평생 5가지 유형을 멀리했습니다. 의리 없는 자, 성급한 자, 말뿐인 자, 게으른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 5부류는 내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다. 인생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흙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마르기도 합니다. 좋은 흙은 함께 자라게 하지만 나쁜 흙은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탕 해보자. 남들 속여도 모른다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평생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기회가 그의 발걸음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은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서느냐,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 결국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운을 북돋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빼앗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운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그에게 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였습니다. 의리를 지킨 자는 결국 다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화를 다스린 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남들이 놓친 기회를 붙잡았고, 긍정을 품은 자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몸으로 보여준 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치열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쌀가게를 열고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와 끝내 조선소와 자동차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운은 결국 실천하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운을 빼앗으면 결국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북돋우는 사람, 함께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운을 빼앗는 5부류를 멀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 그것이 곧 부자가 지켜온 철칙이며 정주영이 남긴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에 새겨야 할 한마디. 결국 부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정주영은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운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도 운을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꼬였다. 누구 때문에 내 기회가 사라졌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울 앞에 먼저 자신을 세웠습니다. 혹시 내가 의리를 저버린 적은 없는지, 작은 화에 휘둘려 신뢰를 깨뜨린 적은 없는지,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적은 없는지, 그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운을 빼앗으면 언젠가 내 운도 떠나갑니다. 내가 신뢰를 지키면 세상은 반드시 그 신뢰를 돌려줍니다. 이것은 그가 몸으로 체득한 원리였습니다. 그는 자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네가 너를 지키면 세상도 널 지켜준다. 운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화가 나도 침묵으로 다스리는 것,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